안녕하세요. 성빈입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 남자들은 일정 나이가 되면 군대를 반드시 가야 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집안 사정이 안 좋으면 안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대를 가죠. 만약 가기 싫다고 하면 대신 감옥을 가야 합니다. 이처럼 군대에 가는 것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 아직 북한이랑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분들은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서로의 합의하에 잠깐 전쟁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한국 남자로 태어났다면 가야 하는 군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한국 남자들은 19살이 되면 군대에 오라는 입영 통지서를 받습니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연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검사를 받고 입대하게 됩니다. 제가 군대를 갔을 때는 21개월 동안 복무를 하였지만 지금은 18개월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한국 군대에 가면 어떤 일들을 할까요? 어느 곳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의 군대와 같습니다. 총을 쏘는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훈련을 합니다. 겨울에는 밖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추운 곳에서 자기도 하며 여름에는 무거운 총과 장비들을 가지고 산을 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군대들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움직임에 다른 나라들보다 더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국과 북한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북한이 내일 한국을 공격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군대는 북한의 움직임에 매우 예민합니다. 레이더나 각종 장비로 북한의 움직임을 포착하면 그때부터 계속 전투 준비를 하는 것이죠. 북한이 공격할 확률은 매우 적지만 미리 준비를 해놔야 최악의 상황에 싸울 수 있으니까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미사일을 적 비행기에 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한 번은 북한의 비행기들이 한국과 북한의 국경 근처에서 몇 주 동안 계속 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몇 주 동안 최소한의 잠만 자고 불편한 생활을 하며 항상 전투 준비 상태로 지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확실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군대에서는 평상시에 다른 나라 군대들보다 예민하고 긴장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키는 것은 분명히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군대를 보는 시각은 항상 좋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국방부, 높은 계급의 군인들에 대해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한국에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지금 휴가를 나가는 군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군대로 다시 복귀한 이후에 2주 동안 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군인이 격리를 하고 있는 방의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그 방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제대로 된 화장실조차 없었으며 밥은 밥과 김치가 끝이었습니다. 이후 다른 병사들도 자신들이 격리하고 있는 곳에 사진을 올렸는데 앞의 사진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많은 한국 사람들은 화가 났고 국방부를 비난하였습니다. 국방부 장관, 즉 한국 군대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사람은 한국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은 사실 예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다쳐서 전역한 군인을 자신들은 책임질 수 없다고 말한 적도 있었죠.
그때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한국 군대를 비난했습니다. 부를 때는 우리 아들이라고 하더니 다치니까 네 아들이라고 하네?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군대를 바라볼 때 시선이 항상 좋지만은 않은 것이죠. 가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불렀는데 기본적인 것들도 챙겨주지 않으니까요. 또 방금 말한 것처럼 가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부르다 보니 적응을 못해 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군대에서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도와주고는 있지만 모든 안 좋은 사건을 막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그래도 이전에 비교하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휴대폰 사용도 못했었고 하루에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은 2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전화기도 몇 대 없어서 다른 사람이 전화하고 있으면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개인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상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하지만 이번에 터진 사건을 보면서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군대에 갈 때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소중하지만 그 사람이 운동선수나 예술가라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면 예전의 운동 실력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군대에 있는 동안은 예술 활동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운동선수들에게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사람들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에서는 이 사람들은 한국을 세계에 많이 알렸다는 이유로 합법적으로 군대를 면제해 준 것이죠. 한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인 손흥민도 이런 방식으로 군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면제된 선수들은 자신의 커리어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으니 군대를 안 가게 된 것은 분명히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운동선수들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대중가요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운동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을 때 군대를 가지 않는 이유는 한국을 세계에 알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항상 많은 말이 나옵니다. K-팝 가수들도 한국을 세계에 많이 알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군대를 가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BTS를 이야기하면 편할 것 같네요. BTS는 점점 갈수록 세계에서 유명해지고 있죠. BTS가 한국을 세계에 많이 알렸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2019년에 BTS가 서울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3일 동안 평창올림픽의 67% 수준의 외국인 방문과 1조 원의 경제 효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단 3일 동안에요. 이 7명의 아티스트들이 세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이런 BTS조차 결국에는 군대를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은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대중음악을 하는 가수들에게도 군대를 가지 않을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하나 있다면 K-팝 가수들을 위한 기준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운동은 국제대회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스포츠는 이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대회에서의 좋은 성적은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잘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대중음악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빌보드에 순위가 없다고 나쁜 음악을 하는 것은 아니죠. 서로 경쟁은 하지만 누군가를 이기고 올라가기 위해 음악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순위가 높으면 더 좋겠지만요. 저는 이게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정부에서 더 다양한 기준들을 만들어서 더 많은 예술가들한테 군면제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군대는 다른 곳을 파괴하는 집단이 아니라 지키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오직 소중한 것을 지킬 때에만 군대라는 것에 의미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세계의 많은 군인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그분들을 볼 때 고맙다고 인사 한마디 해주면 많은 힘이 될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고해주시는 군인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